오늘은 11코스, 12코스를 지나갑니다. 바닷가를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비는 조금 잦아들었고 추위도 조금 누그러져 있네요. 길은 외길, 가다 보니 코스가 터널로 이어집니다. 저 터널을 우회해서 산길로 들어서나 봅니다. 지도는 좌측으로 우회하는 방향이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는데 설마 저 터널로? 길이 없어서 가까운 버스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구간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남는 시간에 폼을 잡아봅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이 엄습할까? 간신히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폭풍에 부서진 해변길을 사부작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도의 속냄도 시간 앞에서는 순해지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의 모토이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세상의 이치를 바다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은 걷기 좋네요. 파도로 밀리는 실체도 공이요, 아우성 소리도 공성이라. 갈매기는 이 망상에 빠진 마음을 알려나. 나라는 촛불이 꺼지면 그 초에다가 다른 불을 켜겠지. 그럼 내가 이어지는 건가? 길은 한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나는 아닌데 파도가 끊임없이 달려오듯이 내 존재도 이어지고 있겠지요. 해파란 길은 바다를 들락날락하면서 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넓은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며칠 걸었는데 아직 통해 엉덩이 쪽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모래톱, 끊임없이 포말로 부서지며 다가서는 파도. 이 모든 게 허구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후의 세계도 윤회도 없다면,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으로 어우러진 해변, 쓸쓸함을 넘어서 정처 없이 북으로 가는 나그네. 길은 마을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파도가 치건 말건 바다와 50m만 떨어지면 이렇게 오붓한 도피처가 될 수 있네요. 바다와 거칠게 만나는 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포트. 보기에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어제처럼 달려드는 파도 속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임을 확인했네요. 할매의 소나무라고 합니다. 400살 정도 됐다 하니 존경받을 만하죠. 인간은 뭔가에 의지하려는 본능이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나 예수, 그리고 여러 신들, 끊임없는 인간의 상상력과 본능이 만들어낸 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불경스럽다곤 할까? 길은 다시 바다를 떠나 간포관광단지 곁으로 이어집니다. 말이 나온 김에 독일의 어떤 영감처럼 신은 인간의 망상 같은 것이라 말해버릴까? 그러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하며 죽음 이후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겠죠.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믿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를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하지만 그 결과의 답이 빠른 죽음은 아니겠지요. 생각이 점점 이상해지네요. 단지 믿는 것만으로 종교는 답을 주지 않지요. 곳곳에 세워진 해변관리센터, 도서관도 운영한다는데 문이 잠겨 있네요. 건너가기가 황송한 다리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 11코스 종점인 간포항이 다가옵니다. 바닷가 절벽은 아직 파도와 삶은 이거다, 저거다 말다툼 중이고, 무상함을 느낀 객은 이제 쉴 곳만 찾고 있네. 고목전도 위험이라 길이 좀 험한가 봅니다. 어제 폭풍 후에 힘없는 노인 나무들이 생을 마감했나 봅니다.
누가 땔감으로나 써줬으면 좋겠는데. 해안가 절경이 멋있네요. 어제 이곳을 통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인 건가? 오르락 내리락 바닷길로 이어집니다. 폭풍 후에 미역이 많이 떠밀려오고 쓰레기도 많네요. 인적이 끊인 해안가, 내가 잘 노는 건가? 옛날 장자란 사람이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했다죠. 그런 세상만 있으면 좋겠죠. 치열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나 꿈을 꾸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잘 놀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살았는데 뭐가 아쉽냐 하는 생각이라도 들면 다행이죠. 얕은 장자라는 분은 멋있게 잘 놀다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양반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고 깨어나서는 자신이 장자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헷갈렸다고 하니 얼마나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살았겠어요. 이 동네 벽화 마을이네요. 바닥도 벽도 아름답네요. 곁에 바다가 있는데도 실감이 납니다. 다시 장자라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며 생과 사의 경계를 초월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동양철학은 재미가 없긴 하네요. 재미없는 생각하다가 11코스 종점인 간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 어디선가부터 12코스가 시작됩니다. 가끔 빗방울도 뿌리고 바다는 어제 폭풍우가 덜 시들어 아직 시끄럽습니다. 12코스는 포항시 구간까지 가네요. 고아라 해변입니다. 경주에서 유명한 해변길이라고 하네요. 요 며칠째 제자리를 잡지 못한 하늘의 구름은 그냥 미쳤습니다. 술 한 잔 걸친 모습이랄까. 아주 좋은 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나이 먹어가면서 행복 타령하기에는 좀 그렇고 편안한 여생은 어떤 건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인생사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와 감정세계는 수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생화학적 체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요. 신경, 뉴런, 시냅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물질은 나왔다가 금방 마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죠. 즉, 무한정 뿜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단순히 말해서 항상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유를 좀 찾기 위해서 정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커피도 좀 마시고 행복의 물질을 좀 뽑아보고자 합니다. 유발하라리라는 사람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행복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여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같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당첨이 됐더라면 이렇게 폭풍과 몰아치는 계절의 바닷가에서 방황하면서 행복 타령을 하지는 않겠지요. 아니, 행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지도 모르죠. 요 며칠 바다와 동행을 이야기하다가 걸을만 하니까 잡생각이 나는 걸까요? 구독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열심히 봐주는 분들을 위하여 행복의 도파민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길은 파도의 폐허가 되어가는 바닷가로 접어들었네요. 행복의 도파민을 좀 뿜었더니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홈이 곧 둘레길이라네요.
드디어 말로만 듣던 호미곶이 가까워졌는가 봅니다. 다시 행복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스스로 알겠지요. 유전자의 복권에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적 경계의 수치를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왔다면 분명 유전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 범위 안에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인 뇌의 시스템을 조작해야겠지요. 술이나 마약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 빼고 힐링이라 생각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 하려고 너무 멀리 돌아왔네. 양폴이라고 하네요. 12코스 종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축소는 없고 영하밀리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구룡포로 갑니다. 머리를 좀 썼지요. 내일 아침에 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구룡포에 유명하다는 게 과메기 말고 모리국수라는 것이 있네요. 1인분은 안 판다고 해서 꼬막 비빔밥으로. 오늘은 11코스, 12코스에서 4km 정도 더 걸었습니다. 9시간 걸렸고 약 37km였습니다. 축소는 텐트보다는 나은 그런 집이었고 내일 첫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뵙겠습니다.